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형대 수학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독립과 1차 종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독립과 1차 종속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 x1부터 xk까지, 즉 이런 xi들이 이제 n차원 벡터고, 그리고 ci들은 스칼라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여기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해서 k까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1x1, c2x2 이런 식으로 해서 ckxk, 자, 이런 식으로 이 0벡터를 x1과 x2 그리고 xk의 1차 결합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자, 이럴 때 이 C1과 C2 그리고 이 스칼라 CK 이 값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즉 X1부터 XK의 1차 결합으로서 0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각각의 개수가 0인 경우밖에 없다. 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러면 이 X1, 벡터 X1과 X2 그리고 해서 XK까지 이 K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이라고 해요. 혹은 만약에 어떤 집합의 벡터들의 집합의 그 각각의 원소들이 1차 독립이 되면은 우리는 그 집합을 1차 독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1차 독립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1차 종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C1x1, C2x2 플러스 CKxK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0벡터를 1차 결합으로서 표현을 그랬을 때 모두 0이 아닌 C1부터 CK가 존재하는 거죠. 즉 C1부터 CK가, 자, 0벡터가 아닌 C1부터 CK가 존재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1차 종속이라고 해요.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C1부터 CK 중에 뭐 몇 개는 0일 수도 있지만 전부 다 0은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독립과 1차 종속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자, 정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집합 S가 x1부터 xk 이렇게 k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이고요. 벡터들의 집합이고, 자, 이것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S가 1차 종속이면, 이것은 무엇이랑 동치냐면 S에 속하는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동치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만약에 집합이 0벡터를 포함을 하고 있으면, S가 0벡터를 포함하고 있으면 S는 반드시 1차 종속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S 프라임이 S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만약에 S 프라임이 1차 종속이면 자, 그러면 S도 1차 종속입니다. 자, 반대로 S가 1차 독립이면 이러면 S의 부분 집합도 1차 독립이다.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S가 1차 종속이면 S에 속하는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 이것과 동치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증명. 자, 그래서 우선 S가 1차 종속이라고 가정을 하고 S에 속한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것부터 증명을 합시다. 자, 우선 집합 S가 1차 종속이면 자, 그러면 우리가 C1, X1 플러스 해서 CK, XK가 0벡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만족을 하는 모두는 0이 아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C1부터 CK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0이 아니란 얘기겠죠. 모두는 0이 아닌 스칼라 C1부터 CK가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1차 종속의 정의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중에 C1부터 CK 중에 하나가 0이 아닌데 이제 편의상 C1이 0이 아니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 0이 아닌 스칼라가 C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C1X1을 이 식에서 여기 있는 식에서 C1X1을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겨보면은 그러면 C1X1 이것은 마이너스 C2X2 자, 빼기 C3X3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CK 마이너스 CK XK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C1X1은 자, 그러면 C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은 C1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C1으로 나눠주면 자, X1은 마이너스 C1분의 C2 X2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양변을 C1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양변에 C1분의 1을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뭐 C1분의 C3의 X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자,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C1분의 CK XK
자,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이 x1이 x2부터 xk의 1차 결합으로서 표시가 됐죠. 따라서 x1은 S에 속하는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C1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X1이 나머지 걸로 표현이 된 건데, 만약에 CJ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좌변에 CJ, XJ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은 CJ로 나눠주면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증명 방법은 결국은 인덱스가 약간 중간에 껴있으면, 만약에 CJ가 중간에 껴있으면은 그걸 이제 표현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C1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사실은 증명 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 부분을 증명을 해봅시다. 이제 마찬가지로 중간에 껴있으면 복잡하니까 인덱스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자, 이 S에 속하는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로 표현이 되는데, 그 하나의 벡터를 x1이라고 놔봅시다. 그래서 x1이 c2, x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ck, xk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두면, 자, 그러면 이 x1을 우변으로 넘기면, 자, 그럼 좌변은 0이 남는데 그 좌변과 우변을 바꿔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x1을 반대쪽으로 넘김으로써 자,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여기 c1을 마이너스 1이라고 주죠. 자, 그러면 c1 x1부터 해서 ck xk는 어떻게 돼요? 0벡터가 되면서 c1이 1, 즉 0이 아니죠. 이므로 모두는 0이 아닌 C1부터 CK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S가 1차 종속임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를 증명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S가 0벡터를 포함하면 1차 종속이다. 즉, 그러면 1차 종속임을 보이려면은 어떤 0이 아닌 벡터를, 어떤 0이 아닌 스칼라를 이제 개수에다가, 각각의 벡터에다 곱해가지고 그 합이 0벡터가 되도록 스칼라를 찾아주면 되겠죠. 1차 종속임을 보이려면. 자,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 0벡터가 x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x1부터 xk에다가 1, x1에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x2에다가 0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xk에다까지도 다 0을 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 x2에다가 0을 곱했으니까 이 부분은 0이 될 거예요. 0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다 0을 곱했으니까 0벡터가 되고 여기는 1을 곱했지만 원래 x1 자체가 0벡터였으니까 0벡터에다 1 곱해봤자 0벡터죠? 그러면 0벡터끼리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0벡터죠? 자, 그래서 따라서 S는 1차 종속이죠. 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 S'이 S의 부분집합이고, S'이 1차 종속이면 S가 1차 종속이다. 그리고 S가 1차 독립이면 S'이 1차 독립이다. 사실 이 위에 거 있죠. S'이 1차 종속이면 S가 1차 종속이다의 대우 명제가 바로 S가 1차 독립이면 S' 1차 독립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 1차 종속이 아니면 1차 독립이고 1차 독립이 아니면 1차 종속이니까요. 자, 그쵸? 그래서 위에 것만 보이면 돼요. 자, 그래서 S'이 먼저 1차 종속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S의 부분집합 S'을 다음과 같이 S' 이퀄 x1부터 xh라고 놓아봅시다. 물론 여기서 개수는 h의 개수는 1부터 k 사이, 자 이런 값이 돼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두고, 자 그리고 S'이 1차 종속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S의 부분집합이 왜 x1부터 xh까지만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x1, x3, x5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x1부터 xh까지 순서대로라고 가정을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집합이라는 것은 사실 그 원소의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를 바꿔서 뭐 하나씩 떼서 선택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이제 순서를 바꿔줘도 같은 벡터잖아요. 같은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이제 그 원소들을 앞쪽으로 몰아넣고 거기다 x1, x2, x3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새로 매기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자, 그쵸? 왜냐면은 결국은 x1부터 xh라는 것은 임의의 벡터니까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자 이제 S'이 1차 종속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C1 X1 플러스 C 개수 H라 그랬죠? H X H. 자 이게 0벡터이면서 그리고 모두는 0이 아닌, 자 가령 이제 CJ가 0이 아니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런 CJ가 존재한다. 자, 이 얘기죠. 모두는 0이 아니란 얘기는 C1부터 CH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C1 X1 플러스 C2 X2, 이건 쓰지 말까요? C1부터 CH XH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0 곱하기 XH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0 곱하기 x에 k까지 다 더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있죠. C1x1부터 CHxh까지 더한 것은, 자, 여기 위에 가정에 의해서 C1x1부터 CHxh까지 더하면 0벡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요. 그리고 xh 플러스 1이 뭐든지 간에 xh 플러스 1부터 xk가 뭐든지 간에 그 앞에다 0을 곱하면은, 자, 여기 각각은 다 0벡터들이 되죠. 자, 이것들은 다 0벡터들이 돼요. 그래서 다 0벡터들끼리 다 더하면 그 값은 당연히 0벡터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C1, C2, 그래서 CH, 그리고 여기 CH 플러스 1부터 CK까지를 모두 다 0이라고 놓으면,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모두는 0은 아니죠. 왜냐하면 C1부터 CH 사이에 0이 아닌 게 하나 있으니까 이것은 모두는 0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S는 1차 종속이다. 자, 그리고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므로 그러므로 S가 1차 독립이면 자, 이러면 S'도 1차 독립이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정리 3.4.2. 자, 이제 Rn에서 주어진 m개의 벡터 있죠. m개. 자, 여기서 m개는 n보다 큰 어떤 자연수예요. 자, 이런 m개의 벡터는 항상 1차 종속이다. 자, 그래서 증명은 우리가 2학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할 거예요. 7장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3장 4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이제 3장 5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장 5절은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과 행렬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은, 자, 우선 ax equal b. 자, 이것을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고, 특히 여기서 이 b가 0이면 0벡터면 이것을 우리는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요.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 혹은 선형 동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b가 0이 아니면은 비동차,
비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자, 이 해집합이란 무엇이냐? 해집합이라는 것은 자, 이 벡터들의 집합인데 ax 이퀄 b를 만족을 하는 이러한 벡터 x들의 집합을 ax 이퀄 b의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우리가 특히 이렇게 이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을 생각을 할 때 이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은 자, 이것은 RN의 부분 공간이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3장 4절 예제 5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 3.5.1을 살펴봅시다. 자, 행렬 A가 n/m짜리, 그러니까 n차 정사각 행렬이고요. 자, 이게 가역 행렬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B가 어떤 Rn상의 벡터라고 이제 가정할 때요. 자, 이럴 때 이 연립방정식 ax 이퀄 b 있죠. 이것은 이러한 선형 연립방정식은 유일한 해 그리고 그 해 값을 a 인버스 b 자, 이것을 유일한 해로 갖는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a가 가역이죠. 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x를 a 인버스 b라고 놓으면은 자, a는 n차 정사각 행렬이고 가역 행렬도 그 행렬의 역행렬도 n차 정사각 행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b도 n차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n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a 인버스 b는 잘 정의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x는 n차원 벡터로서 잘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해인지 살펴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x자리에다 이 값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x는 x자리에다 a 인버스 b를 넣으면은 a 곱하기 a 인버스 b인데 자, 이거 a 곱하기 a 인버스 먼저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는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죠. 그리고 아이덴티티 행렬 곱하기 b는 그냥 b가 돼요. 자, 이렇게 되므로 따라서 x는 a 인버스 b라고 놓으면 이것은 선형 연립 방정식 ax 이퀄 b의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정리 3.1에서는 유일한 해라고 했으니까 해가 된다는 건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제 딱 하나 있다. 이런 해가 딱 하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일성은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ax 이퀄 b라는 하나의 해와 또 ax0 이퀄 b라는 이런 두 개의 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x1과 x와 x0는 ax 이퀄 b의 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일 건 무엇이냐? 유일성을 보이기 위해선 이렇게 가정을 하면 x와 x0는 같아야만 한다. 자, 그런데
x는 자, 이것은 이렇게 쓸까요? I x와 같죠? 그리고 ix는 A 인버스 A x와 같죠? 자, 그래서 근데 AX는 B라고 했으니까 A 인버스 AX는 A 인버스 B와 같고요. 자, 다시 요번 두 번째 식을 이제 이용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해주면 B는 A 곱하기 X0와 같죠. 그래서 요것은 A 인버스 A X0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요 앞의 식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A 인버스 A는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죠. 그래서 I X0가 되고 I 곱하기 X0는 그냥 X0죠. 따라서 X는 X0와 같고 그러므로 X 콜 A 인버스 B가 바로 유일한 해가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 1번. 자, 연립방정식이 x1 플러스 2x2 플러스 3x3 이퀄 1 그리고 2x1 플러스 5x2 플러스 3x3 이퀄 3 그리고 x1 플러스 8x3 이퀄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선형 연립방정식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행렬의 형태로서 표현을 하면은 자 개수 행렬은 1, 2, 3 그리고 자 2, 5, 3이니까 2, 5, 3 그리고 1, 0, 8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곱하기 자 x1, x2, x3 자 그리고 오른쪽에 B 벡터는 1, 3,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 이렇게 쓰면은 요 앞에 있는 행렬 개수 행렬을 A라고 쓰고요. 자 요 부분을 미지수 X라고 쓰고 자 이것을 B라고 놓죠. 자 그러면 자 우선 첫 번째 A가 가역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바로 한번 해봅시다. 우선 이렇게 A 개수 행렬 A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바로 붙여서 써봅시다.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자 먼저 여기다가 RREF를 만들어주죠. 이 행렬을.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거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이니까 뭐 그대로 놔두고요. 첫 번째 행은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가 2배를 해서 두 번째 행에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은 바뀌는 거 없고 1, 0, 0.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은 0 그리고 2배 했으니까 4를 빼주는 거죠. 1 그리고 6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2배에서 빼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1, 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첫 번째 행을 그대로 빼주면 되니까 0,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8에서 3 빼주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0, 1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이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되고 이 두 번째 행은 그대로 놔두면 되고 이것 가지고 가우스 소거법만 하면 밑에 지우면 되는데 위아래를 동시에 지울게요. 저는 그래서 자 이거 가지고 위아래를 동시에 지우기 위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2배를 해서 첫 번째 행에서 빼줘요. 그러면은 1 그리고 2배 해주면 요거 1에다 2배 해주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2배해서 빼면은 마이너스 6을 3에서 빼는 거니까 9가 돼요. 그쵸? 그리고 뒤에 부분 이제 2배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죠. 그걸 빼니까 5. 2고 이것을 빼니까 마이너스 2. 0. 그쵸?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행은 그대로 써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에, 자, 여기 마이너스 2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이 행을 2배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 0, 그리고 2배 하면은 마이너스 6인데 더하면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배 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은 마이너스 5, 2배 하면 2, 더하면 2,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를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세 번째 행에다가 그냥 1을 곱한다고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바로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겠죠. 1로 만들어주면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 줄 더 적읍시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이제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 번째 행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1, 0, 9, 5, 마이너스 2, 0, 그리고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0, 그리고 0, 0, 1, 그리고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만 지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행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9배를 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 0, 0이 되면서 9배 하면 얼마죠? 여기다가 5에다가 9배 하면 45죠. 그걸 빼니까 마이너스 40.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9배라 하면 마이너스 18인데 그걸 빼니까 플러스 18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8 해주니까 16. 그리고 여기는 9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9인데 뺐으니까 9가 되겠죠. 자, 그리고 0, 1, 그리고 여기 3을 없애주기 위해선 3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배를 해서 더해주면 여기는 0이 될 거고 3배를 하면 15, 더하면 13, 3배를 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은 마이너스 5, 3배를 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0, 1. 자, 그래서 이 두 개 행렬 붙인 거에서 왼쪽은 100, 010, 001. 자, 여기 3x3짜리 단위 행렬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A의 역행렬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역행렬은 마이너스 40, 16, 9, 그리고 1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리고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유일한 해는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자, A가 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일한 해. X는 A 인버스 B. 자, 이것을 유일한 해로 갖고요. 자, A는 A 인버스는 위에서 찾았듯이 마이너스 40, 16, 9 이렇게 되고 1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B는 얼마였냐면 B가 여기서 1,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1, 3,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곱하기만 하면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곱해봅시다. 자, 이렇게 곱해야 되죠. 곱하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행이고 첫 번째 성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곱하면 두 번째 성분, 이렇게 곱하면 세 번째 성분이죠. 그래서 곱하면은 자, 먼저 마이너스 40 곱하기 1은 마이너스 40, 그리고 16 곱하기 3은 48, 플러스 48, 그리고 9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9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3 곱하기 1, 13이죠. 이게 13 곱하기 1은 13, 그리고 마이너스 5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이죠. 자, 5, 1은 5.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주면은 40. 자, 이거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 자, 다 더해주면 1이죠. 그리고 다 더해주면 0이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되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x1은 마이너스 1이고 x2는 1이고 x3는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